나는 이재명을 모르고 전화번호도 모른다라고 내가 얘기를 했으니 너도 알아서 거기에 맞춰서 조율을 해라 라고 하는 시그널이죠. 지금 이재명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통화를 했다더라. 근데 나는 기억이 안 난다. 이게 말이 됩니까? 네. 기소돼도 대표직을 안 내려놓겠다 하는 얘기. 네. 어제 이재명이 KBS 9시 뉴스에 나와서 인터뷰하는 거를 제가 쭉 지켜봤습니다. 네, 제가 밖에 있다가 이재명이 KBS에서 인터뷰를 한다 싶어가지고 밖에 모임을 저도 중단을 하고 일단 이렇게 다시 제가 왜냐하면 또 그 무슨 다시 보기 이런 거 하면은 또 이 감이 떨어지니까 어떤 표정으로 어떻게 얘기를 하나 싶어서 제가 9시에 이렇게 모임을 딱 중단을 하고 아주 유심히 살펴봤는데요. 글쎄요. 다시 한번 이렇게 드는 생각은 저자는 진짜 자기가 무죄라고 생각을 자기 체면으로 나는 무죄다. 내가 한 일은 다 성남 시민들을 위한 것이고 경기도민들을 위한 것인데 나를 핍박을 한다라고 스스로 체면을 걸어도 아주 단단히 거는 걸로 제가 보입니다. 예, 그렇지 않고서는 나도 좀 죄가 많은데 하여튼 요 국면을 좀 피해보자라고 이렇게 둘러대는 그런 모습과는 정말 아주 사뭇 다르죠. 예, 그 질문을 하는 여성 앵커를 보고 아니 앵커님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그렇게 죄가 많으면은 지금까지 가만히 뒀겠습니까? 예, 그런 얘기를 아주 오히려 되묻죠. 변호사비 대납. 아니 그 기자님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변호사비 대납이면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줬다는 게 다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누가도 없고 언제도 없고 어떻게도 없고 돈 액수도 없고 하나도 나오는데 그냥 변호사비 대납 사건으로 저를 지금 올가매려고 합니다라고 오히려 앞에 질문한 사람을 약간 당혹스럽게 만드는 그런 그 되받아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정말로 제가 심리학자들에게 부탁을 해서 그 심리를 정말로 내가 안에 쑥 들어갔다가 나오고 싶을 정도의 정말 저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할까? 아니면 워낙 이게 두꺼워서 우리가 이제 얼굴 두껍다고 그러죠. 워낙 이게 두꺼워서 속에는 맞아. 아유 내가 참 잘못을 했는데 들켰네. 근데 이거 막판까지 나는 계속 부인을 해야 돼라고 이른바 지킬 앤 하이디처럼 이렇게 양면으로 양동작전으로 나오는 건지 제가 참 보면서 표정을 유심히 봤습니다. 눈도 참 이렇게 열심히 보고 그런데 실제로 김성태 얘기가 나왔죠. 어제 김성태 인터뷰할 때 김성태를 진짜 모르십니까? 이 모를 수가 없다는 그런 진술도 나오는데요. 그리고 김성태의 전 비서실장은 이재명과 내가 모셨던 김성태 회장은 매우 가까웠다라는 진술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예, 바로 저렇게 얘기를 했죠. 내가 술 먹다가 김성태의 전화를 내 지인이 바꿔주더라. 바꿔줬다고 그러더라. 근데 나는 기억이 안 난다. 예, 참. 예, 그놈의 기억은 참 편하죠. 자기한테 유리한 것은 한 5년 전, 10년 전도 다 기억을 해놔서 얘기를 하는데, 불리한 것은 절대 기억이 안 나죠. 분명히 전화통화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저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김성태 만났다 하는 얘기는 둘이 이렇게 독대를 해서 만날 수도 있고 배석자가 한두 명 정도가 있으니까 입을 맞추면은 만나지. 왜 김성태가 시그널을 보냈지 않습니까? 나는 이재명을 만나본 적도 없다. 그리고 전화번호도 나는 모른다라는 게 김성태가 국내로 압송되기 하루 전날 그것도 KBS네요. 그것도 KBS에서 통화가 연결이 돼서 주르륵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것도 불법 체류자 시설에서 저거는 누구의 조력 없이는 절대 전화가 연결이 안 되죠. 일종의 구치소 역할을 하는 데인데 그게 전화가 마음대로 됩니까? 그것도 지금 KBS입니다. KBS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구치소 내에 있는 태국 내의 불법 체류자 구치소에 있는 김성태와 이렇게 연결을 했을까?
제가 분석을 해드렸죠. 김성태가 내일이면은 한국으로 압송이 되는데, 이재명 측에 내가 할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당연히 지금, 전화를 할 수가 없는 상태이군요. 방송을 통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 나는 이재명을 모르고 전화번호도 모른다라고 내가 얘기를 했으니 너도 알아서 거기에 맞춰서, 조율을 해라. 라고 하는 시그널이죠. 딱 그겁니다. 딱. 예. 김성태가 나는 이재명을 전혀 알지 못한다. 전화번호도 없다 하는 얘기. 지금 이재명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전화번호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통화를 한 적은 분명히 있는데 야 이것까지 거짓말 시키면 안 되고 통화를 한 적이 바로 누가 술 먹다가 누가 김성태라는 분이 있는데 바꿔드릴게요 라고 해서 통화를 했다더라. 근데 나는 기억이 안 난다. 이게 말이 됩니까? 네. 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 내 지인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 네, 세상에 참, 그러니까요. 이거는 언뜻, 예, 어설픈 거짓말이죠. 어설픈 거짓말. 그리고 여기서 또 한 번 더, 덧붙이더군요. 세상에는, 나 누구 알아? 나 지금 잘 나가는 이재명, 내가 알아. 라고 해서 술 먹다가 전화가 자주 온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한테. 그런 다음에 그 같이 동석한 사람한테 전화를 낼름 바꿔준다. 그래야 이제, 아이고, 이재명 대표님 또는 이재명 지사님 안녕하세요. 라고 이제 통화를 하게 만들어야 자기가 전화를 바꿔준 사람이 이렇게 위세가, 나 이재명 잘 알아.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 하는 얘기를 묻지도 않았는데 얘기를 하는 걸 보고요. 참네, 그렇구나. 예, 그런데, 그렇게 지인이, 김성태하고 통화를 했다. 옛날에, 몇 년 전에 통화를 했다. 또는 몇 달 전에 통화를 했다라고 일러줬는데 나는 기억이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김성태가 전화번호도 난 모른다 하는 얘기니까 직접 전화를 한 게 아니고 지인이 술자석에서 바꿔줬다 하는 알리바이가 성립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김성태가 시그널을 그렇게 잘 보낸 겁니다. 자, 나는 전화번호도 모르고 이재명한테 전혀 연락한 적이 없다라고 하니까 이재명이 통화는 한 적이 있는데 이것을 나중에 어떠한 식의 검찰에서 자, 둘이 통화를 한 적이 있잖아 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대답해야지? 그러니까 그냥 술자리에서 누가 바꿔준 걸로 해야 되겠다. 네,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합니다. 이게 아마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김성태가 KBS와의 전화 인터뷰, 구치소의 전화 인터뷰는 다 이런 용도로 시그널을 보낸 것이다 하는 얘기인데요. 예. 누군가 술 먹다가 김성태 전화를 바꿔줘서 통화를 했다고? 그런데도 기억이 안 난다고? 예, 참 어설픈 그런 그 상황이 전개가 됩니다. 네, 여기에서 또 이 앵커가 묻습니다. 기소가 지금 될 예정으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다. 기소가 되면은 대표직을 그만둬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할 작정인가? 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대답을 했습니까? 그것은 지금 집권당이 원하는 거 아니냐? 기소가 돼서 이재명이 스스로든 아니면 당내 역학관계든 대표직에서 물러나도록 하는 게 지금 윤석열과 그의 정부 또 국민의힘에서 원하고 기도하는 거 아니냐? 나는 그렇게 못한다. 예, 기소가 설령 될지라도 나는 당원들이 뽑은 당대표를 꿋꿋하게 지키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재명 다운 얘기죠. 네. 아마 그렇지만 이재명이 희망대로 될 가능성은 네, 지금 현재의 당내 서서히 지금 깊어가는 당내 자중질환 내분 상태 그리고 이낙연과 또 이른바 그 후속 주자들의 움직임을 보면요, 기소가 한 2건만 돼도 이 분위기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달라질 겁니다. 이재명은 당원들이 뽑아준 당대표에 내가 왜 내려오느냐, 기소하고는 별개로 내가 지키겠다라고 얘기를 해도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4월 말 5월 초 꽃피는 꽃이 만발을 한 4월 말 5월 초쯤에는 당대표에서 내려오는 그런 그 형국이 본격적으로 펼쳐질 것이다 라고 제가 진작부터 제가 예측을 해드렸습니다만은 아직까지도 저는 그게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4말 5초쯤에는 민주당에서 지금 국민의힘의 어떤 그 갈등 관계 이거보다도 훨씬 더 폭발적으로 갈등이 분출이 되는, 그래서 이재명이 이 당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대표직을 내려오겠다라고 하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사의 표명을 할 가능성은 대단히 많은 것으로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예측을 합니다. 네.
어제 또 최고위원회인가요? 어디 시장에 가서 또 그런 얘기를 했죠. 나는 잘못이 없다. 그런데 검찰에 또 오라니 가겠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 그 심리 상태를 제가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게 잘못은 없지만 또 오라니 가겠다라고 요렇게 얘기할 때 거짓말 탐지기를 딱 그렇게 이 적용을 시키면 과연 이 거짓말 탐지기가 어떻게 반응을 할지, 이 거짓말이면 빨간불을 이렇게 켜고서 이렇게 그 기계가 오작동 소리를 쭉 내면서 그 분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아마 잘못이 없지만, 또 오라니 가겠다, 요 말할 때 거짓말 탐지기가 어떻게 반응이 됐을지, 정말 지킬 앤 하이드처럼 완전히 속으로는, 아유, 내가 여러 건이 지금 다 들켜서 큰일 났네. 그렇지만, 얼굴 바깥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정말 생사람을 잡는 거다. 나는, 성남시민, 그리고 도지사의 주민들을, 유권자들을, 국민들을 더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성남FC를 통해서 돈 받은 거 이렇게 그게 광고비 아니냐, 광고비. 그것도 참 터무니없는 거짓말이죠. 누가 50억을 주고 성남FC 축구단에 광고를 합니까? 누가 두산에 50억, 39억, 뭐 네이버 차병원이 성남FC에 그게 광고 효과가 성남 지역에서만 반짝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무슨 뭐 명문 구단도 아니고 거기에 50억이나 39억을 광고비로, 홍보비로 내줄 턱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아주 당연지사입니다. 두산 같은 경우는 용도 변경을 해가지고 근 한 2,800억의 이 차익을 벌었다는 것이 다 부동산 전문가들이 다 이 분석을 한 거 아닙니까? 차병원, 네이버는 또 어떻습니까? 네이버, 제2 사옥을 지면서, 큰 혜택을 받고요. 경부고속도 바로 옆이죠. 그리고 또 주차장 입구도, 원래 안 되게 돼 있는 것이, 이 도로, 경부고속도 쪼로로 주차장을 완전히 틀어서 거기에 내서, 이 어마어마한 또 이 편의성을 높여서, 그러면 주차장을 어떻게 들여냐에 따라서 편하느냐 아니면 아주 불편하느냐에 따라서 이 건물 시가 차이가 완전히 요동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의 편의가 특혜를 제공을 한 게 지금 검찰 조사뿐만 아니라 다 조목조목 나오는 상태에서도 광고비라고 우기는 그 상태가 저는 정말 대한민국의 시대의 사기꾼은 이제 이 재판을 통해서 그게 우리가 사기꾼이라는 그런 그 말을 붙일 수도 있는 날이 곧 다가오죠. 그런데 지금은 사기꾼이라는 얘기를 단정을 지을 필요는 없습니다만 시대에 아주 존재하지 않는 참 아주 희한한 정치인이다 하는 것까지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네요. 대한민국에 저런 정치인이 있었나 하는 얘기, 그러니까 시대의 정치인, 현재는 그 정도까지 얘기를 제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법원에서 판결이 내고 하면은 정말 아까 잠깐 얘기하듯이 무슨 꾼 이런 것도 충분히 아마 언론지상에 등장을 하겠죠. 보리수님, 도희님, 정상윤님, 눈속엔 별땅님, 두산 지금은 1조를 벌었습니다. 그렇게 두산의 분당의 정자동 그 노른자의 땅에 그 정도로 이렇게 특혜를 줬으니요. 미래로 가자님, 김박사 보이스 짱이십니다. 우리 미래로 가자님 오늘 처음 들어오신 것 같은데요. 제 보이스 짱, 그렇습니까? 저도 늘 우리, 돌아가신 부모님께 제가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또, 이렇게, 그렇습니다. 장국덕님도 들어오셨네요. 제명아, 양산에서 삶은 소대래가 웃을기다. 양산님은 지금 문재인이 거주하고 있는, 그게 우리 장국덕님 말씀을 해주셨고요. 조화선님도 들어오셨네요. 전과 사범을 당대표로 만든 민주당이 곧 침몰한다. 우리 조화선님 오늘 처음 들어오신 것 같은데요. 제가 처음 소개를 해드린 것 같은데, 앞으로 종종, 들어오실 것을 제가 청합니다. 눈속엔 별땅님, 개코님, 정상윤님,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내 내분이 심상치 않게 지금 전개가 된다고 하죠. 이낙연이 지금 지난 대선 때 이낙연이 아주 핫하게 붙었다가 이재명이 결국은 간신히 승리를 해서
민주당 대표, 대선 후보로 나간 거 아닙니까? 예, 미국서 윤영찬이 미국으로 날아가서 이낙연을 만났다 할 때 당 앞날이 상당히 걱정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이낙연, 윤영찬 공통점이 바로 동아일보 기자 출신이라는 얘기입니다. 동아일보, 이낙연은 동아일보 국제부장을 마지막으로 정치로 갔고요. 예, 윤영찬은 문화부에 있다가 네, 정치 쪽으로 간 건데요. 네, 윤영찬은 뭐 저와 같이 동아일보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했으니까 예, 제가 잘 압니다. 예, 학교는 저보다 1, 2년 아래인데 예, 이 신문사로서는 이제 동기뻘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아주 가깝게 돼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민주당의 이른바 반명 의원이죠. 반 이재명 의원. 예, 그러니까 동아일보 선 후배니까 바로 이낙연계에 지금 포함이 된다. 설훈, 윤영찬 이 사람들은 다 이낙연계인데요. 지금 네, 윤영찬 의원이 과기 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야 의원들과 함께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에 참석한 뒤 공식 일정이 끝나고 개인 자격으로 미국 워싱턴으로 이동해서 이낙연을 만난 것으로 정해졌다. 예, 이낙연은 조지 워싱턴에 있는 것이죠. 한국한연구소의 방문연구원 자격으로 1년간 미국으로 출국했다. 예, 미국까지 출장을 갔는데 안 뵙고 오기가 그래서 따로 인사착한 것이다. 이낙연 대표는 현지에서 강연도 하고 미국 정치인들과 인맥을 쌓으며 얼굴이 좋아 보였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지금 민주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에서 매우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예, 이제 이재명이 아웃되고 하면은 그렇습니다. 이제 이낙연이 또 정치 재개를 호시탐탐 노릴 것이고요. 김부겸 또 이 문재인 쪽에서 낙점을 하고 있는 누굽니까? 예, 바둑이라는 별명의 김경수, 네, 또 정세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재명, 예, 포스트 이재명을 노리고 있겠죠. 네, 일단은 그렇게 한 서너 명이 거론이 되고요. 아마 40대, 50대 초반 젊은 그 사람들, 의원들 중에서도 이때다 하고서 또 전면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